네, 안녕하세요. 테슬라 투자를 은퇴하기 아트란TV입니다. 자, 어제 장 마감 이후에 엔비디아 실적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엔비디아 실적이 발표되자 테슬라의 주가가 엔비디아보다 비싸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오늘 좀 자세히 알아보겠고요. 어쨌든 엔비디아가 AI 주식에 희망을 쏜 것 같습니다. 테슬라에게도 아직 희망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테슬라와 엔비디아에 대해 먼저 알아보기 전에 3대 지수 현황 간략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0년물 국채금리도 좀 빠지고요. 유가도 좀 빠지는 모습 나오면서 계속해서 상승이 이어가고 있는 미국 증시입니다. 나스닥 0.46%, 다우 0.53% 올랐어요. 전문가들은 계속해서 인플레이션이 최근 내려가고 있죠. 이에 따라서 연준의 정책도 좀 완화될 것이고 경기 역시 연착륙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서 주가는 어느 정도 더 상승할 것이다라고도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금일 커다란 매크로 발표는 없었지만 주간 신규 실업보험 청구자 건수가 발표가 되었는데 직전 주보다 24,000명 감소한 20만 9천 명이 나왔습니다. 여전히 노동시장이 견조하다라는 뜻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가 상승은 잘 나왔고요. 엔비디아도 어제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3배, 주당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7배가량 폭증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했습니다. 자, 이러한 어닝 서프라이즈가 전반적인 지수에도 좋은 영향을 준 것으로도 판단이 되는데요. 엔비디아 주가 자체는 좋진 않았어요. 실적 발표 이후에 금일 2%대 하락을 보여주었는데 미국의 대중국 수출, 반도체 수출 제재가 어느 정도 작용을 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좀 이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나스닥 일봉 차트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추세선을 그릴 수 있고 이 추세선을 돌파하자 강력한 상승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최근 정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14,460을 뚫어낼 수 있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상승 트렌드 이어질 수 있고요. 다만 그간 급하게 강한 기울기로 올라왔기 때문에 당연히 쉬어가는 흐름 나올 수 있죠. 쉬어가는 흐름이 나온다라고 하면 1차 지지라인은 13,440, 2차 지지라인은 13,000선이 되겠습니다. 현재 나스닥은 대세 상승 분위기를 타고 있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그때그때 기간 조정이 오면은 추매로 대응해서 모아가는 투자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테슬라에만 몰빵하는 투자는 최근같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을 하게 되면 좀 힘들 수도 있습니다. 소외감을 덜기 위해서라도 나스닥 100 그러니까 QQQ와 같은 ETF를 좀 추가를 해서 같이 운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제가 나스닥도 설명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같이 운영하시는 것도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전반적으로 장이 모두 상승하는 가운데 유가가 하락을 하면서 에너지 주식은 그다지 좋지 못했고, 자, 오늘 엔비디아와 테슬라만 유독 좀 빠지는 모습 보여주었어요. 엔비디아와 테슬라가 비슷한 시총 규모에서 AI 주식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모습을 보여주다가 최근에 다른 모습이 나왔죠. 엔비디아는 워낙 EPS 성장, 실적 성장이 좋았고 테슬라는 경기에 민감하고 금리에 민감한 업종이기 때문에 실적 성장이 특히 EPS 그리고 마진율이 좀 떨어지는 모습이 나오면서 주가가 차별화된 모습이 나왔었어요. 엔비디아가 이렇게 앞서갈 때 테슬라는 뒤서가는 모습이었는데 자, 오늘은 동반해서 하락하는 모습이긴 합니다. 오늘 하락은 테슬라 자체적인 이유도 있었습니다만 자, 어제는 테슬라가 다른 주식에 비해서 좀 더 오르는 모습이었죠.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반등세를 이어갈 수 있겠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어제 장 마감 이후에 실적 발표가 있었죠. 엔비디아입니다. 내일은 휴장이고요. 엔비디아 실적을 알아보기 전에 CME 페드와치 오늘 새벽에 확인해본 금리 동결 확률 95%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단 연내 금리 인상은 확실히 없을 것 같고요. 내년에도 금리 인상 확률은 좀 낮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금리 인상 확률이 기껏해야 한 8% 정도입니다. 자, 이러한 분위기가 최근 주가에 반영이 되면서 나스닥이 크게 지금 반등하는 모습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엔비디아 실적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비디아 매출액은 18빌리언 정도가 나왔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거의 3배가 증가했어요. 이 파란색 막대인데 한 3배 정도 길이가 증가를 했어요. 그리고 전분기 대비로도 34%나 성장했습니다. 전분기에도 강력한 실적을 보여줬는데 전분기를 훨씬 더 또 뛰어넘는 실적이 나왔습니다. 강력한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리고 농갭 EPS도 한 4불대가 나오면서 역시나 예상치를 비트하는 모습이고 전년 동기 대비 7배나 상승했어요.
여기 보시면 이 회색 막대인데 7배나 길이가 길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강력한 매출 성장은요, 이익 성장은 이 데이터 센터 성장에 기인한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 데이터 센터가 바로 AI 실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엔비디아는 게이밍 그래픽 카드를 만드는 곳으로 유명했는데요. 이제 게이밍 영역의 2.9빌리언 정도 매출액이라고 하면은 AI 관련된 매출액이 훨씬 더 크다라고 볼 수 있겠죠. 대부분의 실적이 데이터 센터 AI 실적에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그로스 마진율 74% 어마어마합니다. 테슬라가 이게 20%가 넘는 수준을 보여다가 최근에 뭐 16%, 17% 뭐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에 비해서는 정말 어마무시한 그로스 마진율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오퍼레이팅 마진율, 영업이익률은 57%나 됩니다. 자, 이 역시 전분기 대비 오히려 성장하는 마진율을 보여주고 있어요. 전체적인 몹집도 커지고 있지만 이익의 질도 오히려 전분기 대비 좋아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4분기 가이던스도 좋아요. 20빌리언이 나왔습니다. 4분기 가이던스가 17.9빌리언이었는데 이 예측치를 뛰어넘는 가이던스가 나왔어요. 매출액이 2.2빌리언 비트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 표를 보더라도 엔비디아의 다른 사업 영역들이 비용으로 빠진다라고 하면 AI 센터와 관련된 매출액은 거의 이익으로 대부분 이어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현재 분기당 순이익이 9.2빌리언 정도인데 이는 뭐 테슬라의 한 4배에서 3배 정도에 이르는 엄청난 수익을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센터뿐만 아니라 게이밍과 다른 영역에서도 계속해서 매출액 상승은 일어나고 있어요. 전분기 대비로도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향후에 이 오토모티브 영역이 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지금은 워낙 미미한 매출액입니다만 대부분의 이제 자동차들이 SDV라고 하죠. 소프트웨어 위주의 자동차 산업이 이루어지면 AI 반도체 수요가 폭증할 수 있어요. 계속해서 밝은 미래가 있는 엔비디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레이어드 님도 엔비디아 실적을 보고 다시 한번 더 봤다라고 하는데요. 이 데이터 센터에 매출액이 미쳤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성장이 워낙 가파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챗GPT로 발현된 AI의 사용 폭증이 이를 만들어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아무래도 천슬라보다 천비디아를 먼저 볼 가능성도 있겠다라고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AI 주식은 아직도 시작이라는 거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자, 하지만 오늘 엔비디아 2.46% 하락한 487불로 마감을 했습니다. 강력한 4분기 매출액 가이던스까지 발표를 했지만 가이던스 발표에서 이 중국 발언이 있었는데 중국 발언 하나가 실적 성장세를 서프라이즈를 묻어버린 것 같아요. 엔비디아의 CFO는 4분기 실적 가이던스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We expect sales to China to decline significantly in 4Q. 자, 4분기에 중국향 매출액이 크게 줄 것 같다라고 발표를 한 것입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10월달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 조치를요, 사양이 낮은 AI 칩까지 확대를 했어요. 이번 조치로 인해서 엔비디아가 중국 시장 맞춤용으로 출시한 저사양 AI 칩인 A800과 H800의 수출도 통제가 되었는데요. 이 데이터 센터 매출액의 20에서 25%는 중국과 기타 수출 통제국에서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큰 영향을 줄 수 있겠죠. 이러면서 엔비디아 CFO가 충분히 이렇게 발언을 할 수 있었어요. 자, 하지만 그 다음 발언도 중요한 발언이 있었습니다. Decline will be more than offset by strong growth in other regions. 여기서 offset이란 말은 만회를 할 수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서 워낙 수요가 강하기 때문에 중국에서 빠지는 것을 다 만회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중국 시장의 영향력이 워낙 컸을까요? 어쨌든 이러한 발언이 있으면서 주가는 오늘 2% 넘게 빠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하지만 아직 엔비디아의 PEG 값은 1.1 정도로 굉장히 싼 것으로 나오고 있어요. 게리 블랙이 이렇게 계산을 해주고 있는데 현재 내년도 EPS 전망치가 20불 수준이고 내년부터 2028년까지 예상되는 엔비디아의 연평균 성장률은 22%예요. 자, 이 둘을 종합해 보면 1.1배 정도의 PEG 값이 나오는데 이 PEG 값이 성장률가 1.5 이하면 굉장히 싼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테슬라의 PEG 값이 1.4 정도가 나오고 있는데 엔비디아는 1.2를 보이고 있으니까 테슬라보다 싸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테슬라보다 싼 이유는 이 EPS 성장에 기울기에서 알 수 있습니다. 2023년 중반 들어서 이 폭증하는 EPS 성장률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이에 따라서 이 흰색 주가가 같이 급등하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에 반해서 테슬라의 EPS 성장은 2023년 들어서 이렇게 역성장이 나오고 있죠.
이렇게 역성장세에는 주가가 반등을 합니다만은 주가가 강력하게 반등을 할 수 없는 것이죠. 자, 이런 식으로 EPS가 상승을 보여줘야지, 이런 포텐셜이 있어야지 주가가 이렇게 오를 수 있는 겁니다. 테슬라 역시 모델 Y가 적극적으로 본격적으로 판매가 되면서 EPS 성장이 이렇게 일어나면서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보여주기도 했었죠. 애널리스트들의 엔비디아와 테슬라의 목표가를 살펴보더라도 이를 잘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엔비디아가 더 테슬라보다 싸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엔비디아는 지금 400불대입니다만 655불대까지 오를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보다 30% 이상 오를 수 있는 업사이드를 가지고 있다라고 애널리스트들은 평가를 하고 있고, 테슬라는 지금 목표 주가가 247불이에요. 2.5%밖에 업사이드가 없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목표 주가가 차이가 나는 이유는 역시나 이 EPS 성장에 따른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테슬라는 EPS가 최근 감소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엔비디아는 계속해서 증가하는 모습, 1년 전 대비 EPS 성장률이 254%나 됩니다. 테슬라는 반면에 40% 이상 EPS가 감소하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목표 주가도 이렇게 차이가 난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엔비디아 주가가 하락을 한다라고 하면은 엔비디아가 테슬라보다 좀 더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지금은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테슬라가 EPS 성장률, 연평균 성장률 38%, 엔비디아는 앞으로 22% 정도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성장률은 테슬라가 더 클 수 있고요. 특히 자율주행과 휴머노이드 로봇이 본격적으로 시장에 정착이 되면 이렇게 EPS 성장률이 나올 수 있어요. 그때는 테슬라가 엔비디아도 뛰어넘는 그런 회사가 충분히 될 수 있겠죠. 테슬라 일봉 차트를 보겠습니다. 오늘 2.9% 하락한 234불로 마감을 했는데요. 주가가 그래도 230불대에서 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230불에서 지금 245불 사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주가의 하루하루 등락은 그 누구도 예상을 할 수 없고, 여기에 너무 지쳐서도 안 되지만 어쨌든 오늘 하락의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요. 게리 블랙이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해줬습니다. 첫 번째는 모델 Y, 미국에서의 재고 판매에 가격 할인이 있었어요. 좀 이따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엔비디아 주가가 내려가면서 엔비디아와 같이 움직인 모습이 있었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고, 자, 플로리다 법정에서 2019년에 발생된 오토파일럿에 따른 사망 사건이 있었는데, 이것 관련된 어느 정도 잡음도 있었다,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게리 블랙이 얘기하자 어떠한 트위터 분께서 왜 하루하루의 주가 움직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냐라고 반문을 하고 있어요. 물론 하루하루 등락을 무시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게리 블랙의 답변은 Many of my followers are asking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니까 이를 얘기한다라는 것이죠.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하루 등락을 정말 무시하고 지내고 싶지만 어쨌든 저의 많은 구독자님들도 오늘 어떤 일이 있었는지 상당히 궁금해 하시기 때문에 알려드리는 거고요. 물론 오늘 주가가 하락을 했다라고 결과론적인 얘기죠. 이러한 것들이 다 작용했다라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오늘 주가 하락의 이유는 알고 싶으니까 이런 것들을 미디어에서 나오는 기사를 통해서 제시를 해드리는 거고요.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자면, 최근 중국에서는 가격 인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제품에 대한 가격 인상인데요. 테슬라는 신제품뿐만 아니라 재고도 당연히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더를 했다가 취소한 사람도 있을 거고요. 오더가 있으면 일단은 생산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어느 정도 적정 재고를 가져가야지 수요에 대응할 수 있겠죠. 하지만 잘 안 팔릴 수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시기에 따라서. 최근은 더욱더 또 그러한 시기일 수도 있겠습니다. 현재 모델 Y 인벤토리, 그러니까 모델 Y 재고 수량에 대해서 미국에서만 3,000불 할인에 들어갔다라고 어제 뉴스가 나왔어요. 3,000불이면 꽤 큰 거죠. 거의 우리 돈 400만원 가까운 할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발표가 되자 테슬라를 사고 싶어 했던 고객들은 love this, 좋다, 사랑한다 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고요. 4분기에 밀어붙여야 되겠죠, 판매를. 그래서 Q4 push let's go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응원을 해주는 댓글도 있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할인을 한다라는 건 차량이 잘 팔리면 할인할 필요가 없겠죠. 차량이 잘 안 팔린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연말에 미국에서 차량이 잘 안 팔릴 수 있는 요인이 있었어요. 그건 바로 미국의 보조금 제도가 바뀌기 때문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듯이 내년 1월 1일부터 세금 환급이 아니라 선할인으로 변경이 된다라고 했죠. 올해까지는 세금 환급 로직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를 사게 되면요, 늦으면 1년 뒤에나 7,500불을 환급을 받는 구조였는데, 내년 1월 1일부터는 사자마자 선 할인이
들어가면서 바로 할인된 금액으로 차를 살 수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뭐 한 달만 기다리면은 바로 7,500불을 할인받고 살 수 있기 때문에 연말 수요량이 좀 딸릴 수 있겠죠? 자, 하지만 재고와 같은 경우는 3,000불 선 할인을 해주기 때문에 7,500불에 달하는 EV 크레딧까지 하면은 뭐 10,000불 가까이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어쨌든 Q4 푸시인 것 같습니다. 일시적인 수요 감소를 만회하기 위해서 지금 이러한 정책이 나온 것으로 판단이 들어요. 그러니까 오늘 주가 하락에 대해서 너무 일희일비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기존 차량 판매가 부진하다면요, 물론 내년도 저는 잘 팔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러한 보조금 제도 정책과 함께 계속해서 미국에서 침투율은 올라가고 있어요. EV 침투율 올라가고 있고, 테슬라가 워낙 슈퍼차저와 같은 인프라를 잘 깔아놨기 때문에 계속해서 잘 판매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기존 차량 판매가 부진하다라고 하면은 역시 신규 성장 동력이 필요합니다. 바로 사이버트럭 런칭이 되겠고, 내년에는 모델 Y도 주니퍼라고 하나요? 리프레시 모델이 나올 예정에 있어요. 그리고 모델 3 리프레시도 내년에는 미국 시장에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FSD 버전 12 발표도 기대가 된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그러니까 내년이 더 기대되는 테슬라니까 계속해서 기대를 하면서 투자를 이어가시면 좋겠고요. 자, 오늘 하락했다고 꼭 연말까지 분위기 나쁜 건 아닙니다. 자, 미국 곳곳에서 지금 사이버 트럭이 전시가 되고 있어요. 미국에 많은 쇼룸이 있는데 최근에 서부 위주로 가다가 동부 쪽으로도 지금 쇼룸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뉴욕도 나왔고요. 지금 시카고에도 이렇게 사이버 트럭이 전시된 거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11월 30일 얼마 안 남았죠. 이제 10일도 안 남았습니다. 사이버 트럭 딜리버리 이벤트가 있고요. 이제는 FSD가 중국과 유럽까지 이제 월드와이드 릴리즈가 다가오고 있다라는 소문이 있어요. FSD 버전 12가 나오면 정말 내년에는 중국과 유럽에서 FSD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한국에서 슈퍼차저를 다른 브랜드에게도 개방을 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어요. 자, 그간 슈퍼차저 충전소가 테슬라 유저에게만 개방이 되었기 때문에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슈퍼차저 설치가 금지된 모습이 있었는데요. 자, 이제 이러한 명분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일반 국도에서만 만날 수 있었던 슈퍼차저가 휴게소로 옮겨진다라고 하면 국내의 판매량은 더욱더 늘어날 수 있겠어요. 자, 그리고 내년부터는 금리 인하가 정말 예정되어 있습니다. 금리 인하에 따라서 테슬라 차량 판매량도 늘어날 수 있고 테슬라가 더 이상 가격 인하를 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고요. 장기 성장주의 수익률은 증가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쉽게 얻는 투자 수익은 없습니다. 지속해서 저의 방송이 뭔가 희망 고문 같은데요. 테슬라 역시 AI, 실생활 AI 주도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AI 주식에 대한 지금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 엄청난 EPS 성장, 엄청난 이 AI 실적 성장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테슬라 역시 2027년 이내에는 충분히 그러한 모습 나올 수 있으니까 아직은 뭐 소리인 것 같지만 FSD 버전 12가 나온 다음에 보자고요. 자,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